7세고시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입학 레벨 테스트가 까다롭고 준비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오면 좋을 것들과 단기적으로 준비할 때 효과 있는 방법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읽기와 쓰기, 효과적인 레벨 테스트 준비 팁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딸아이와 엄마표 영어를 함께 나가고 있는 루아맘입니다. 오늘은 7살 예비 초등학생의 초등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 준비를 위한 루안의 꿀팁을 소개해 볼게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유치원생 부모님들은 아마 지금 이 시기에 초등 영어 학원 입학 레벨 테스트를 알아보고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초등 영어 학원 누구나 어디에서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요즘 보내고 싶은 어학원은 7세고시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입학 레벨 테스트가 까다롭고 준비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막상 예비 초등학교 1학년 7살 때 초등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고 루아가 시험을 치를 때는 제가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끝나고 되돌아보니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오면 좋을 것들과 단기적으로 준비할 때 효과 있는 방법들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루아맘인 저의 경우 자녀가 루아 한 명이다 보니 레테 준비 시 그리고 레테 보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꿀팁들을 다시 활용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처럼 예비 초등학교 영어 레벨 테스트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신 분들이나 첫째 자녀가 레벨 테스트를 치러야 해서 모든 것이 낯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자녀의 보내고자 하는 어학원과 내 아이의 학습 스타일을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많은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거나 또는 유아기부터 영어에 꾸준히 노출되어서 영어에 익숙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다양한 경로의 영어 학습, 영어 노출 등에 대한 정보도 넘치다 보니 유아 영어는 물론이고 초등 연계 어학원도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많이들 보내시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영어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는 사실 정답이 없지만 내 자녀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보내는 영어 학원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영어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은 아이들이 다녔던 영어 유치원 연계 어학원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부로 진급해서 많이 다니게 됩니다. 이 경우 어학원마다 진급 기준이 다르겠지만 기존 유치원생들을 우선으로 초등부 인원을 채우고 남는 자리에 새로운 신입생을 레벨 테스트 후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 원생들도 진급을 할 때 어학원 자체 레벨 테스트를 보고 초등부에서도 레벨을 나뉘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놀이식이나 절충식 영어 유치원을 졸업했거나 어학원 자체 연계 초등부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영어 학원으로 레벨 테스트를 보고 입학을 하게 되죠. 결국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더라도 어떤 어학원으로 진학을 하든 레벨 테스트를 보긴 한다는 것입니다. 영유를 졸업한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대개 거주하는 지역의 탑3 or 탑5 같은 어학원을 보내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 인기 있는 어학원은 입학 신청자도 많고 레벨 테스트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학원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대 영역에 대한 기준이 그레이드 2 또는 그레이드 3, 그러니까 이게 미국 학제 기준으로 그 이상의 실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입학 허들이 높아지는 추세고요. 또 다른 경우는 영유가 아닌 일반 유치원을 졸업한 경우에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영어 학원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영유, 연계 어학원보다는 대형 어학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청담 메이플힐, 정상 어학원, 아발론 어학원 같은 이런 유명한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와 같은 대형 어학원들은 무학년제로 운영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레벨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영유, 연계 어학원보다는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 프랜차이즈로 오랜 기간 운영된 곳이다 보니 학원 운영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커리큘럼으로 처음 영어를 접하는, 그리고 처음 영어를 학습으로 배우는 아이들에게 부담이 덜하게 되죠.
물론 영유 연계 어학원이든 대형 어학원이든 꼭 영유 출신, 비영유 출신이 가는 곳이 정해진 곳은 아닙니다. 영유를 졸업하지 않아도 꾸준히 엄마평으로 영어 실력이 탄탄한 아이들 중에 지역의 탑 어학원 레벨 테스트에 합격한 경우도 더러 보았거든요. 그리고 영유를 졸업해도 영유 연계 초등 어학원에서 많은 과제와 어려워진 수업 내용으로 적응하기 어려워해서 그만두거나 대형 어학원으로 선택해서 다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예비초등학교 1학년 7세 하반기에는 내 아이의 현재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내 아이의 학습 성향과 부모님이 어학원을 보내면서 얻고자 하는 목표, 교육의 방향성을 고려해서 레벨 테스트를 봐볼 학원을 정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신학기 입학 설명회와 레벨 테스트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선 어학원에는 유치부와 초등부가 나뉘어져 있죠. 7세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이면 유치부가 연계된 대부분의 어학원에서는 다음 해 유치부, 초등부, 신입생 입학 설명회가 시작된다고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르면 9월 말부터 늦게는 11월 초까지 신학기 입학 설명회가 개최되죠. 학원 입학 설명회라고 해서 그냥 학원 커리큘럼이나 교재, 원비 등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입학 레벨 테스트 신청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영어학원을 꼭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즌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루아나의 경우엔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친 케이스인데요. 루아의 영유 입학과 영유 체험기를 또 다른 컨텐츠에서 제가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루아는 사실 보통 많이들 알고 있는 영어 어학원 계열의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고 국제학교 킨더로 다녔기 때문에 졸업 시즌과 입학 시즌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많이 달라서 제가 초등 연계 어학원에 대한 정보가 많이 무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9월부터 시작되는 이 입학 설명회 신청을 많이 놓쳤거든요. 다행히도 그때 제가 10월 말 추가 신청을 받는 몇 군데의 어학원이 있어서 그곳에 신청하고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학 설명회 시기를 챙기지 못하게 되면 일단 우선 보내고 싶은 어학원을 보낼 기회조차 없게 되거나, 다행히 추가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레벨 테스트 준비가 미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보내고 싶은 어학원에 대한 정보를 미리 검색해 보시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면서 몇 군데 어떤 곳들을 신청할 것인지 리스트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과정은 보내고자 하는 어학원의 종류를 선정하고, 두 번째, 각 어학원의 입학 설명회 및 내태 일정, 응시 정보들을 알아보셨다면 이제 보내고자 하는 어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위해서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겠죠. 세 번째, 바로 꿀팁입니다. 어학원 레벨 테스트 최대한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벨 테스트 준비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극성이다, 꼭 그렇게까지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분위기가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 역시 굳이 7살, 8살 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학습을 시켜야 하는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또 부정할 수는 없기에, 그리고 또 무작정 비난한다고, 부정한다고 내 아이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현실을 조금 받아들이고 어학원 레벨 테스트 준비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영유 연계 어학원은 대부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대 영역을 골고루 테스트를 봅니다. 대형 어학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각 어학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루아의 경우는 3군데 어학원 레벨 테스트를 봤었는데요. 한 군데는 초등부부터 개설된 대형 어학원이었고요. 나머지 2군데는 영유 연계 어학원이었는데 이렇게 3군데 모두 4가지 영역을 테스트를 보더라고요. 영유 졸업생과 더불어 엄마표 영어 등으로 어릴 때부터 영어 소리에 오래 노출된 아이들의 경우 듣기와 말하기는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편이고요. 모두 좋은 점수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점수차가 크게 나고
특히 영어로 생각이나 사실을 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을 비롯해서 영유 졸업생들도 쓰기 영역에서 통과 기준을 도달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유 연계어학원을 보내려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영어 듣기와 말하기는 크게 준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듣기와 말하기는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도 하죠. 영어 듣기와 말하기는 탑 레벨의 초등어학원에서는 이제 기본값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대부분은 읽기와 쓰기에서 패스, 페일이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단기적으로 레벨 테스트 준비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 역시 제 생각에는 읽기와 쓰기라고 생각합니다. 보내고자 하는 어학원의 레테 일정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준비 기간을 좀 넉넉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읽기와 쓰기, 효과적인 레벨 테스트 준비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읽기 영역입니다. 저는 리딩서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익히게 도와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레벨 테스트 준비에 맞춰 시작하기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이가 긴 리더스나 챕터북을 혼자서 읽을 수 있을 때쯤에는 제 생각엔 조금씩 리딩서를 풀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리딩서로 이지링크, 브릭스 시리즈, 멀티플 리딩 스킬스 등이 있죠. 전 사실 이렇게 너무 어릴 때부터 이런 리딩서를 아이들에게 풀리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공부 정서상 긍정적인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초등 어학원 레테를 준비하는 정도라면 이런 리딩서를 풀어보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닌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루아 같은 경우는 이 멀티플 리딩 스킬스를 꾸준히 풀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교재를 굳이 선택했던 이유는 일단 가장 간단한 구조의 지문이 나와 있고요. 이건 가장 낮은 단계 A단계라서 그림과 함께 간단한 지문이 나와 있고 문제 유형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문에 그림이 없어지고요. 이렇게 문제와 지문 한 페이지씩 제공이 됩니다. 이런 읽기 문제는 대부분 유형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내용에서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제목 또는 주제 찾기, 원인과 결과 찾기, 맥락에서 단어의 뜻 유추하기 등 문제들이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평소에 조금 연습해 본 것과 안 해본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부담 없는 선에서 이런 읽기 문제를 접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죠. 또한 이런 리딩서의 지문들은 논픽션 지문들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소설만 읽고 재미있는 이야기 위주의 픽션만 읽다가 논픽션 지문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아이의 배경 지식을 확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쓰기 영역의 팁도 알려드릴게요. 충분히 영어를 평소에 많이 듣고 읽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서슴없이 영어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쓰기도 금방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쓰기 영역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영어로 에세이를 쓰거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쓰는 것에 사실 아이들의 진입 장벽이 있긴 합니다.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공법이라고 하죠. 여러 쓰기 주제를 던져주고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좋은 글을 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과 글도 그렇잖아요. 일단 쓰기에서는 긴 글을 쓸 수 있어야 레벨 테스트의 기본 조건을 충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내용 확인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긴 글을 쓸 수 있는 효과적인 팁은 잘 쓰는 말들을 다양한 어휘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저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도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재밌었어, 좋았어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it was fun, I am good, I am happy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만약 같은 뜻이어도 fun, good, happy 대신에 wonderful, great, amazing, 뭐 hilarious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좀 익혀두고 연습을 해두면 훨씬 문장이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학원에서는 요구하는 글쓰기의 기준은 대부분 5단 구성이라고 하는 introduction, 서론, body 1, 2, 3, 본론 3문단으로 구성되고요. conclusion이라고 해서 결론까지 글쓰기 구조에 맞춰서 연습할 필요가 사실 좀 있습니다. 어떤 어학원에서는 주제를 주고 자유롭게 자유로운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렇게 5단 구성에 맞게 글을 정선해서 쓰는 것을 요구하는 어학원이 많더라고요. 단기간이라도 이런 5단 구성을 눈에 익히고 구조에 맞춰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막간 팁은 이렇게 더불어서 각 문단마다 좀 외워두고 써먹을 수 있는 아이들만의 그런 좋은 문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론에서 훅이라는 첫 문장의 경우 자신만의 문장 패턴을 한두 개 외워두거나 결론에서 글을 마무리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써봐야지 이렇게 외워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읽기와 쓰기 두 가지 영역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부분은 어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휘라 하면 이렇게 무조건 스펠과 뜻을 달달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이렇게 무작정 암기하는 방식의 어휘 학습은 7, 8세 어린 아이들에겐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루아가 책을 읽을 때 자주 모르는 어휘를 물어보거나 북 레벨에 오래 정체될 때 루아에게 어휘 학습서를 리딩서와 마찬가지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물론 레벨 테스트 준비 기간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vocabulary workshop, wordly wise, reading for vocabulary, page core English words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다면 여기 이런 교재와 그리고 wordly wise 교재가 있고요. reading for vocabulary 시리즈도 풀어봤었고 1000페이지 그리고 2000 코어 English word 시리즈도 함께 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루아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꾸준히 오랜 시간 이렇게 풀어봤었거든요. 그래도 이때도 저는 아이에게 어휘 테스트를 보거나 외우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단어를 함께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단어가 사용되는 문장을 좀 자주 반복해서 아이 눈에 익혀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컨텍스트 클루라고 하는 문맥을 파악하면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걸 많이 접해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도 레벨 테스트를 준비할 때 어학원에서 요구하는 레벨 수준과 비슷한 어휘 학습서를 한 권 정도 준비해서 함께 읽어보고 최대한 반복해서 눈에 익히도록 해주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루아가 레벨 테스트를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챙겨주진 못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루아의 경우 꾸준히 오랫동안 영어 책 읽기와 어휘, 리딩 학습서를 풀어왔었고요. 학습식 영유를 졸업하지 못했어도 큰 어려움 없이 레벨 테스트를 치를 수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쓰기 자료들을 좀 제가 많이 프린트를 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짧은 글쓰기 같은 거를 연습했었던 거고 오랜 시간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좀 분량을 늘려서 이렇게 긴 일기 형식처럼 이렇게 글쓰기들 평소에 좀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인데요. 제가 이제 돈을 주고 구입한 자료들을 이렇게 인쇄를 해서 아이와 이렇게 글쓰기를 평소에 조금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은 했던 편입니다. 그 결과 루아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기 어렵고 아이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한다는 탑3 영어 학원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이 레벨 테스트라는 그 자체가 참 어렵고 낯설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팁만 알고 준비해 보신다면 레벨 테스트를 처음 임하는 우리 자녀들이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잘 펼치며 테스트를 치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이와 행복한 엄마표 영어를 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